팝업 스토어의 임대료가 한 달 이제 명품을 받으면은 뭐 2년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정말요?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리테일을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임차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팝업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짜서 시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위펀딩 홈페이지에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조각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조각 투자란 무엇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위펀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뭐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공차 같은 것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네네. 각 섹터별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섹터를 볼 때는 5개를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 리테일은 상업시설이고요. 그다음 호텔, 물류센터, 그다음 주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 이유는 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좀 공급이 좀 많이 제한됐어요. 오피스 공급이.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돼서 일상화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끝나고 다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다시 출근해라라고 네. 하면서 오피스의 이제 사용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오피스들이 꽉꽉 찼고 네. 이제 임대인 우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 오피스에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를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의 수요들이 내려와서 네. 지금 이제 마포에 있는 후면에 있는 주택들도 이제 주택들도? 오피스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아.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시장이 좋아져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피스 시장은 상당히 좋다. 우리나라가 좀 유난한 것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리테일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뭐 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편의점, 다들 좋아하시는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 같은 맞죠. 같은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지금은 쿠팡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트 가는 비율이 적어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마트들이 아파트로 뭐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은 뭐 그냥 이제 유지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편의점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각발하게 성장을 하다가 네네.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아마 2030 분들은 성수동 이제 많이 가셔서 한 번쯤 그렇죠. 팝업 스토어 같은 걸 많이 즐기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리테일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팝업 스토어의 이제 임대료가 한 달을 이제 명품을 받으면은 뭐 2년치가 이제 해결이 되는 아, 그런 정말요?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리테일을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임차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팝업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짜서 시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저희는 홍대 입구역 좀 네. 지나가지고 오는데 홍대 입구역에 있는 건물들 보면은 팝업 문의. 네. 그래서 저는 와 되게 신기한 저 현수막에 팝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게 되게 굉장히 좀 새롭다 그쵸, 생각했는데 예. 요즘 예. 확실히 트렌드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성수동 가시면은 뭐 팝업 스토어도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팝업 전문 부동산 중개 사무소들도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이 펑펑 막 팽팽 도는 느낌인 거죠. 네. 그쪽에 그렇죠. 네, 가시면은 팝업 스토어가 재밌기도 하고 소비도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는 쪽에서는 이제 홍보 효과도 확실히 좋고 그래서 리테일 시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물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고 이커머스 성장률이 저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비중도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근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류센터 투자 시장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이제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중요한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거의 뭐 한 90% 이상 줄면서 모든 호텔들이 문을 닫을 뻔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종결이 거의 돼가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그 사이 이제 호텔 공급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있는 호텔들은 되게 높은 이제 OCC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의 100%에 이제 가깝게. 그래서 호텔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는 그 객단가가 사실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네. 예, 그래서 호텔 시장은 좀 많이 이제 좋아진 측면이고 지금 공급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그쵸? 예. 하나 아파트. 네, 제일 궁금하신 게 아파트인데 네. 아파트는 이제 뭐 사실 모든 사람이 이제 전문가여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여기에는 주변에 마트는 어떤 게 있고 학교는 어디를 가게 되고 주변에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교통은 어떻고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 정부 정책 네. 그 특히 이제 금리, 금리. 그다음에 세금 세금. 이거를 이제 이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 내용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금리가 지금은 다들 내려갈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을 구매할 때 이자 비용이 이제 낮아지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전략을 택할 거냐? 그리고 그걸 이미 시장이 예측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네. 택할 거냐. 이미 시장의 가격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정말 빠르게 이제 상승을 맞아요. 했는데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거는 작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는 올해 뭐 중반 후반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셨을 거고 아.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을 원래 이제 팔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팔기에는 좀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고 금리 인하 기대감. 작년 연말에 저희도 뭐 뉴스 쓸 때 내년 3월에는 내릴 거야. 내년은 분명히 내릴 거야. 근데 3월일 거야. 6월일 거야. 8월일 거야.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네네네. 9월에 이제 내린다라는 미국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상업용 빌딩 투자가 위펀딩을 딱 봤을 때는 위펀딩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온 상품들을 봤을 때는 상업용 빌딩 투자가 좀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상업용 빌딩의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인지. 네네네. 그 일단 그 한국에서는 정서상 그다음에 그 정서가 반영된 법률상 주택을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삼는 거는 되게 좀 금기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거 안정 때문에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좀 잘못했다 이런 이제 약간 시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동산 주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되게 좀 그 어려워요. 조각 투자라도 이제 만들기 어려워. 근데 다만 저런 건 가능해요. 아파트를 이제 가지신 분들한테 대출 투자를 이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식의 투자는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랑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비교를 해보면 네. 주거용 부동산은 일단 거주랑 이제 투자가 좀 접목된 이제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접근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을 결국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투자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자본이득이 제일 커요. 아파트를 사서 팔았는데 뭐 5억을 벌었다 또는 뭐 청약을 당첨이 돼가지고 뭐 로또를 해서 뭐 5억을 벌었다 이런 것처럼 소득 이득보다는 자본이득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죠. 왜냐하면 내가 주거용 그 주택을 구하는 거랑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네. 난이도가 좀 더 높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임대료를 내서 임대료에 의한 소득이득 그다음에 장사가 잘 되거나 주변 상권이 좋아졌을 때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자본이득 위주고 네. 상업용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이제 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실전 얘기로 가져와 볼게요. 저희 그 머니레터 구독자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예적금 위주로 저축하면서 채권 투자에도 관심 가져볼까 정도로 네. 이제 주식은 사실 한번 해보셨었고 약간 뜨거운 맛도 보고 너무 이제 무서운 맛도 보고 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께 부동산 조각 투자가 예적금이나 채권 투자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예적금은 원금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까지 이제 약간 별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채권이랑 비교하면 그 사이에 있는데 채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담보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돼서 약간 채권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채권 투자라 그러면 약간 재미없는 느낌 네네. 살짝 너무 매운맛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좀 채권보다는 이런 집에선 재밌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장소가 있고 오프라인 네. 장소가 있고 내가 뭐 소비자로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지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이제 기업 투자는 뭐 투자를 해서 뭐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내가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개발형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채권보다는 일반 뭐 기업 채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10% 중후반 정도의 수익률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의 채권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카페 마련. 네. 이거 있을 수 있다. 이게 약간 관점 바꿔보면 내 백화점 마련. 네. 그렇죠.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괜찮죠. 네, 좋은 네,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각 투자를 저희가 직접 한다면 우리가 채권 한다고 해서 채권만 하고 예적금 한다고 예적금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해서 주식은 뭐 10%, 채권은 30%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는데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좋을까요? 네, 이거 이제 질문지 받았을 때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벤치마킹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이제 투자자거든요. 한 1,100조 원 정도 운영하는. 그래서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떤지 좀 모범사례죠? 찾아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KB 부자 보고서에서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부동산의 한 15%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자들은 한 56%.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를 네. 봤을 때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부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KB 보고서에 있는 부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부자들보다는 부동산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오. 예,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이제 이미 부를 좀 잃었기 때문에 네. 그 부자들의 부의 원천이 한 4분의 1은 부동산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한때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높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금액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한 부동산은 내 자산의 한 50%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각 투자는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절할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50%의 5분의 1 정도를 조각 투자로 가져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네. 법률상 이제 1,000만 원밖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최대. 예, 최대. 그래서 1,000만 원 이내로 투자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50%는 부동산 자산이었으면 뭐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거기 내 집 마련은 내 집 포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그럼 대표님은 어느 정도가 부동산인가요? 저는 이제 95% 정도가 이제 부동산이고 네. 주식 코인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요? 네. 그게 싫어서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미없? 그게 이제 좀 적성에 저랑 부동산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개인적인 삶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떨어지면은 기분이 안 좋고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줘서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 좀 길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좀 계속 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자산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도 사지 않고. 정말요? 네. 내 집 마련 안 하고 내 집 마련은 이제 저의 이제 관점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지는 자산의 한 20%를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때 그 정도의 규모의 그다음에 저의 그 생활 패턴에 맞는 지역에 있는 집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저도 이제 부자가 되기는 이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어떤 집이든 일단 사자가 아니라 원하는 집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지 위치가 있고 네네. 그걸 이제 대출 없이 네. 구입하는 시점까지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명확하니까 대표님도 사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네요. 불안한데 좀 또 누구나 뭐 이제 불안감에 살잖아요. 뭐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니까. 그쵸. 예. 그런데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가면은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도 좀 더 이제 네. 보시면서 대표님 개인의 어떤 투자도 하시고 위펀딩도 이제 운영하시고 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부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아파트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네. 그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상승한 거는 그 전에 거래량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시려던 눌렸던 수요들이 이제 거래가 이제 되는 거고 네. 이번에 다시 정부가 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네. 스트레스 뭐 DSR, DSR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면서 좀 안정화가 될 건데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부동산 투자들이 디지털로 전환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과거에 조각 투자에 뭐 정부 실패, 시장 실패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반면교사가 돼서 더 좋은 서비스들, 더 좋은 이제 회사들 그런 상품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실제 체험하고 좀 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투자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에 온라인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온라인으로 투자한 투자자로서의 혜택을 또 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예,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위펀딩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호텔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당연히 그 호텔에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호텔에 가면은 건물주님 예,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약간 뭐 웰컴 어메니티라든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의 투자와 오프라인의 그런 서비스가 좀 결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뭐 호텔 이제 친구랑 같이 가서 다른 건 아니고 내가 투자한 데야. 네, 그렇죠. 그냥 즐겨. 라고 말을 하는 거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와 오프라인의 어떤 경험이 결합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네. 추가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슈디님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조각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내면 배당금처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은 뭐 배당 소득, 그다음에 이자 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출로 투자하게 되면 이자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위펀딩은 대부분 이제 이자 소득 상품으로 돼 있고 네. 은행의 세금과 동일한 15.4%의 세금만 이제 원천 징수하시면은 원천징수도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네. 네. 미리 떼서 신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이제 입금받는다라는 네, 거죠. 네. 월 말에 이자가 정산이 돼서 다음 월에 첫 영업일에 이제 이자가 이제 지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10개를 투자했다. 그럼 10개에 대한 이자가 이제 꽂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첫 영업일을 기쁘게 시작하실 수 있게 카톡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상품별로 이제 얼마의 이제 수익이 났고 뭐 이자, 그다음에 세금, 국세, 지방세, 뭐 수수료는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세서처럼. 예, 그렇죠. 명세서처럼 리츠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아. 나와 있습니다. 은행 이자 줄 때 국세, 지방세 얼마 뗐는지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기분 좀 이상하게 되게 끝자리가 이제 무슨 3원 이런 식으로 네. 오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3원을 지급해 드려도 그 세부 내역을 이제 친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될까요? 네. 네, 보통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거 한 9년 동안 저희 위펀딩에서 실현시킨 수익률이 연 15.1%인데 네. 약간 보수적으로 한 12% 정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한 1% 정도는 내가 수익을 이제 만든다. 네. 세후 기준으로 그 정도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후 기준으로. 네. 투자 기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도약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투자 유형별로 예를 들면 실물형, 뭐 개발형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위펀딩의 평균 투자 기간은 한 8.5개월 정도예요. 네. 예, 8.5개월 정도고 이제 실물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저희가 대출 투자를 해주는 건데 보통 12개월 정도로 설정을 해서 12개월 후에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연장 여부가 결정돼서 12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 네. 이제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끝나면 종결이 되는데 네. 보통 이거는 이제 12개월 이내의 상품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맞춘 거는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네. 한 12개월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이내로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시장 변동이 이제 되게 빨리 요즘에는 더 빨리 되는데 3년 뒤에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12개월 이내의 상품들 위주로 제공을 하고 예,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년 도약 기자가 네. 5년 만기인 게 막 5년 뒤면 강산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바뀌고 네. 요즘 초단기 적금 이런 것들 찾으시는데 뭐 2년 너무 길다. 그렇죠. 1년 맞습니다. 사계절에 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 네. 이런 분위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기간을 잡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JJJIS님 이건 이제 대표님이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셔야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책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입문 단계부터 심화 단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건 좀 제가 한번 네네. 그 단계별로 정리를 그쵸. 해서 댓글로 네,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저도 책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네. 뭐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저도 해서 아, 네, 네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저희가 꼭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저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공부하고 뭔가 이제 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 추천 네.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질문은 아니고요. 스톤파티님, 돌파티님, 스톤파티님이 내가 투자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네. 라고 감탄사를. 네, 조만간 이제 저희를 통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카페에 투자를 하시고 가셔서 이제 소비하시고 그 소비가 다시 내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품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위펀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간간히 언급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위펀딩 어떤 서비스고 특징은 어떤지. 그래서 저희 이제 2030 시청자분들에게는 투자에 막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어떤 서비스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우리나라에 그 1,500만 명의 건물주를 만들기 위한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건물주가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네요. 네. 그거 10배 정도 늘리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제약을 우리는 이제 깨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네. 이제 3단계의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액의 제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해서 금액의 제약을 깼고 두 번째로는 투자 기간도 이제 부동산은 좀 긴데 저희가 이제 거래소를 이제 만들어서 투자 기간도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는 투자 기간의 한계도 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깨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의 제약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가서 보고 현재 인정. 법률과 네. 뭐 세금과 대출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러한 공간의 제약도 저희가 이제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다시 시간을 돌려서 현재 2030 직장인이시라면 네. 부동산 조각 투자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요것도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질문이셔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KB 이제 부동산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투자하는 이제 투자와 결합을 해서 네.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거를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동산의 자산을 여러 개 섹터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이런 식의 이제 테크트리로 가더라고요. 부동산 안에서도 여러 섹터에 투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전 단계라고 보면은 지금 저희 이제 프로필들을 보시면은 뭐 대부분 이제 2030이고 젊고 리스크 감내력이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 위펀딩 같은 경우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연봉이 1억을 넘어가면은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일단 1,000만 원 먼저 투자를 하셔서 한 이제 12%의 목표 수익률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연봉이 내가 이제 1억을 넘어갔다. 또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약간 고소득자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어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결혼을 하시고 자제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법인 설립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건 빨리 시작하시면 하실수록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설립하시면 법인은 이제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이런 데들도 다 패밀리 오피스 가족법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걸로 이제 자산 형성을 더 가속화 시키시는 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꿀팁의 얘기가 네. 나왔네요. 사실 뭐 되게 2030한테 안 좋은 이제 경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소득 이득만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고 소득 이득을 벌어도 대형 유통 소매사들이 저희 돈을 다 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 이득만으로는 사실 좀 어렵고 결국에는 내가 소득 이득 이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사업을 하든지 맞아.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다 대부분 이제 회사를 다니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와 내가 나중에 하려는 사업을 분리시키지 말고 최대한 온라인을 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회사에 있는 인프라
동료들, 선후배들, 뭐 이 회사의 계열사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셔서 나가셔서 일을 하시면 지금 매일매일 하는 업무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나는 투자로 갈 거다라고 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라인이 되는지 또는 그러면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가면은 좀 더 내가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소득 이득과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사업 이득 또는 투자 이득을 얼라인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지금 해야 중요하다고 될, 예, 그렇죠. 생각이 돼요. 나만의 관점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희가 투자는 일단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만 사보고 최소 단위로만 투자를 해봐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야를 넓히는 걸 넘어서 내 경제적인 어떤 그 여유와 그리고 그런 자본들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잘 잡아놓고 위펀딩과 같은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도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아,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눠주신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주제들은 모두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40분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도 우리 9월 두 번째 주에도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40분 뉴스토스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